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국회의원 국민소환제 도입을 제안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는 국민이 직접 국회의원을 견제할 수 있도록 하자는 취지로 직접 민주주의의 확대를 요구하는 민심을 반영한 것으로 보입니다. 특히 윤석열 대통령 탄핵 소추 가능성이 거론되는 상황에서 정치개혁 이슈를 선점하려는 전략도 포함된 것으로 분석됩니다. 하지만 여당은 민주당 권리당원의 영향력을 강화하려는 의도로 볼 가능성이 있어 논의 과정에서 진통이 예상됩니다. 이 대표는 또한 경제성장 전략을 강조하며 추가 경정 예산안 탄생 필요성을 언급할 것으로 보입니다. 국민통합을 위한 사회적 대화기구 제안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향후 정치권의 논의가 어떻게 전개될지 주목됩니다.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이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 임명을 보류한 것이 국회 권한 침해라는 주장과 이를 반박하는 공방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국회 측은 국민의힘이 지난해 12월 10일에 마 후보자를 포함한 재판관 후보 3인의 인사청문회에 합의했다는 증거로 공문을 제출했습니다. 반면 최 대행 측은 여야가 각 1인씩 추천하기로 합의했을 뿐 나머지 한 명은 헌재 소장 임명에 대한 야당 동의를 전제로 논의 중이었다고 반박했습니다. 국민의힘이 청문회 참여 공문을 보낸 것도 추가 논의를 전제로 한 행정적 절차였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에 따라 헌법재판소는 12일 두 번째 변론을 열고 추가 심리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국회의장이 본회 의결 없이 권한쟁의 심판을 청구할 수 있는지 여부도 쟁점으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헌재는 양측의 추가 증거 제출을 요구하며 심리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최근 여론조사에서 정권 연장과 정권 교체 의견이 3주 연속 오차 범위 내에서 접전을 보였습니다. 리얼미터가 실시한 조사에 따르면 정권 연장 의견은 45.2%, 정권 교체 의견은 49.2%로 나타났습니다. 지역별로는 대구, 경북과 부산, 울산, 경남에서 정권 연장 지지가 높았고 호남과 충청, 서울에서는 정권 교체 의견이 우세했습니다. 연령대별로는 70세 이상과 20대에서 정권 연장 지지가 높았으며 40대와 50대에서는 정권 교체 의견이 강했습니다. 정당 지지도는 국민의힘 42.8%, 더불어민주당 40.8%로 조사됐으며 양당 모두 지지율이 하락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한편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 인용 시 조기 대선 후보 적합도 조사에서 범진보 진영에서는 이재명 대표가 40.8%로 1위를 차지했고 법무수 진영에서는 김문수 장관이 25.1%로 선두를 유지했습니다. 전광훈 목사 측이 운영하는 알뜰폰 업체 퍼스트모바일이 탄핵 반대 집회에서 가입을 독려하며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퍼스트모바일은 전 목사를 이끄는 사랑제일교회에 관련 법인이 설립한 회사로 요금제 일부는 기부를 강조하며 운영되고 있습니다. 전 목사는 지지자들에게 통신사 이동과 신용카드 가입, 신문 구독 등을 독려하며 이를 통해 자금을 조달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일정 조건을 충족한 가입자들에게 월 100만 원의 제3국민연금을 지급하겠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금융당국의 허가 없이 원금 보장을 약속하며 자금을 조달하는 방식이 유사 수신행위에 해당할 가능성이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사랑제일교회 측은 사업과 무관하다는 입장을 밝혔으며 전 목사는 연락이 닿지 않은 상태입니다. 더불어민주당 김남국 전 의원이 허위재산 신부 혐의로 기소됐으나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서울 남부지법은 당시 공직자윤리법상 가상자산이 등록재산이 아니었으며 김 전 의원에게 신고 의무가 없었다고 판단했습니다. 재판부는 김 전 의원의 재산 신고가 부실할 수는 있지만 국회 공직자윤리위원회의 심사 권한이 방해받았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습니다. 김 전 의원은 선고 후 기자회견에서 코인 투자가 주식 투자와 다를 바 없는 합법적 경제활동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또한 법 개정 후에도 재산 신고를 하지 않은 의원들이 기소되지 않은 점을 지적하며 자신에 대한 기소가 부당한 정치적 표적이었다고 반발했습니다. 검찰은 김 전 의원이 2022년 재산 신고 과정에서 99억 원 상당의 코인 예치금을 숨기려 했다고 보고 기소했으나 법원은 이를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에서 헌법재판소가 검찰이 작성한 조서를 토대로 재판을 진행하고 있다는 비판이 제기됐습니다.
대통령 대리인단은 형사소송에서 당사자가 동의하지 않으면 증거로 사용할 수 없는 조서가 헌재에서는 변호사 참여를 이유로 증거로 채택되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또한 언론에 유출된 진술이 사실인 양 보도되지만 법정에서 번복되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국회 측은 기존 진술과 모순되더라도 수사 기록을 통해 충분히 밝힐 수 있다고 반박했습니다. 대통령 측은 헌재가 신속 심리를 앞세워 졸속 심리를 하고 있으며 공정성을 지키지 않는다고 비판했습니다. 이에 대해 헌재는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심판 당시 확립된 기준에 따라 형사소송법상 증거법칙을 완화해 적용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헌법재판에서는 형사소송법이 그대로 적용되지 않는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국회 교섭단체 대표 연설에서 성장을 핵심 키워드로 내세웠습니다. 경제 위기 속에서 국민의 생계를 해결하는 것이 최우선 과제라는 인식에서 비롯된 것으로 보입니다. 기본 사회 공약을 부활시키며 성장과 결합해 자이사니즘을 실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AI 바이오, 문화방산 등 6대 성장 전략을 제시하며 경제 회복을 위한 구체적인 방안을 내놓았습니다. 윤석열 대통령 탄핵 반대 세력과는 선을 긋고 민주주의 가치를 공유하는 세력과 연대해 헌정 수호에 나서겠다는 입장도 밝혔습니다. 조기 대선 가능성이 거론되는 가운데 실용주의 노선을 강조하며 중도층 공략을 강화하는 모습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이 윤석열 대통령 부부의 공천계 의혹을 밝히기 위한 명태균 특검법을 11일 발의할 예정입니다. 민주당 원내 핵심 관계자는 특검법 처리를 위해 발의의 속도를 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특검법에는 기존 김건희 여사 특검법에서 공천 개입 관련 부분이 포함될 예정입니다. 민주당은 상설특검을 통한 조사를 검토했지만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이 후보자 추천을 거부할 가능성을 고려해 일반 특검법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민주당 진상조사단은 창원지검이 윤 대통령 부부 관련 수사를 중단했다며 특검 도입의 필요성을 강조했습니다. 서영교 의원은 명태균 게이트가 비상계엄 논란의 핵심 원인이라는 주장이 많다고 밝혔습니다. 양구남 의원은 검찰총장과 대통령실이 수사를 맡고 있는 것이 아닌지 의심된다고 말했습니다.